선생님, 당뇨는 그냥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죠? 진료실에 앉아 계시던 73세 여성 환자분이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어느새 공복 기준으로 160을 넘고 있었고 손발이 자주 저리며 최근에는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불안은 그 말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약을 먹고도 이렇다면 이 병은 절대 나아지지 않겠구나.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당뇨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지를요.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혈당이 들쑥날쑥할 때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약 하나로 끝나지 않죠.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심지어 우울증약까지 이어지면 약봉지는 두꺼워지고 생활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하나 드리고 싶어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당뇨는 결코 단번에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닙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생활 방식은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킨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만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하게 가능하면 하루 3번 같은 시간대에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놀랄 만큼 안정됩니다. 특히 5시간 이상 공복이 유지되면 혈당이 갑자기 튈 수 있기 때문에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이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밥부터 숟가락이 먼저 가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나물 반찬을 먼저 드신 뒤에 단백질 반찬,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하지만 효과가 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15분 걷기입니다. 식후에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으셔도 식사로 인해 올라가는 혈당이 어느 정도 제어됩니다. 특히 다리에 있는 큰 근육이 당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정말 약처럼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처음엔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결코 무섭거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다시 돌아보고 건강을 위해 마음을 다잡는 기회를 주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 3번의 규칙적인 식사 시간, 채소부터 먹는 식사 순서, 그리고 식후 15분의 가벼운 걷기. 이건 약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생활의 변화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삶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더 편안하고 건강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몸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당뇨라는 병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정직한 신호입니다. 당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쓰지 않거나 먹는 것에 비해 움직임이 줄어들었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그만큼 쌓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설탕 넣은 커피도 마시고 라면도 잘 먹고 밤에 과일도 좀 먹고 살았는데 그땐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은 물만 마셔도 당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 안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호르몬 변화가 오고 특히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혈당은 훨씬 더 쉽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비법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육을 지키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가 걱정된다고 밥 양을 줄이시고 심지어 단백질까지 줄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도와주고 무엇보다 근육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유지되어야 당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게 곧 혈당 관리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 때 달걀 1개, 두부나 두유 1컵 혹은 닭가슴살 작은 조각을 밥과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하루 전체에서 3번 이상 분산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는 식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5번째 비법은 마음의 당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올라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 하늘을 잠시 바라보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며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시간, 자기 전에 마음을 쓰다듬는 글귀를 읽는 습관,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누적됩니다. 당뇨는 싸워 이기는 병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병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더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당뇨를 뿌리 뽑는 첫걸음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이해하고 생활을 정비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몸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호연 박사님,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자꾸 들쑥날쑥할까요? 어떤 날은 110인데 어떤 날은 170이 나오니까 도무지 감을 못 잡겠어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혈당의 파도를 다스리는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숫자만 보는 것입니다. 혈당 수치라는 건 그 순간의 상황, 즉 그날 먹은 음식, 잠을 얼마나 잤는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숫자가 아니라 패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틀 연속 아침 공복 혈당이 140 이상이라면 전날 저녁 식사 구성을 점검해 보셔야 하고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180 이상 자주 나온다면 식사량과 구성, 특히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식사일기입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간단히 기록하고 그때의 혈당 수치를 같이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반응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이 빠뜨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못 자면 몸 안의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다음 날은 동일한 식사라도 혈당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수면이 혈당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는 습관,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도 깜빡거리는 전자기기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결국 혈당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의 마지막 1시간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으로 비워두세요. 그게 최고의 당뇨약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혼자 자는 방이 너무 조용해서 그게 더 잠이 안 와요. 그 말씀이 얼마나 외롭고 또 쓸쓸한 감정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낮에 햇볕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햇볕이 부드럽게 비치는 시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밤에 잠이 훨씬 깊어집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바로 잡아주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숙면에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혈당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한 방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한 줄의 기록, 그 모든 것이 쌓여 몸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당뇨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게 해주는 매우 정직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몸은 늘 나를 살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걸어오고 있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식사 일기와 수면 조절, 그리고 햇볕 받기까지 조금만 실천하셔도 몸은 천천히 바뀝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혈당이 들쑥날쑥하거나 식후 혈당이 떨어지면서 손이 떨리고 기운이 빠지는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놓치고 계신 중요한 생활 습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빵 한 조각이랑 우유 한 잔 먹고 나면 오전엔 괜찮은데 점심쯤 되면 손이 덜덜 떨려요. 그래서 단 거 하나 집어먹고 나면 그제야 좀 살겠어요. 이 경우 문제는 단순한 당 떨어짐이 아니라 아침 식사의 구조에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만 있는 식사, 예를 들어 흰빵, 주스, 설탕 넣은 커피 같은 경우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더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저혈당 증상과 비슷한 불안, 떨림,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는 꼭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 하나, 두부나 두유 한 컵, 견과류 한 숟갈, 이런 식으로 속을 채워주는 영양소들이 같이 들어가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오전 내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박사님, 운동이 좋은 건 알지만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어요.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운동이라고 해서 큰 걸음으로 빠르게 걷거나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집 안에서 천천히라도 걷는 것, 식탁에서 일어나 싱크대 정리하며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확실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식사 후 바로 움직이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몸이 가장 편안하게 당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당뇨 초기이신 분들은 식사 후 걷기만 잘해도 약 없이도 혈당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걷는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생각 정리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마음에 걸리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고 괜찮다고, 이제는 놓아줘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혈당은 몸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엔 우리 마음의 상처, 쌓인 서운함, 그리고 외로움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을 고치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보다는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겠다는 마음만 가지세요. 몸은 그 변화를 천천히 따라옵니다. 당뇨라는 병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조용히 되묻는 삶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할지는 언제나 내 몫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사 조절도 꽤 잘하시는 분들이 혈당이 여전히 들쑥날쑥하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가공육이나 튀긴 음식, 단 음료 자주 드시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루 한두 번인데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술은 끊었고 이젠 그냥 캔 커피나 요구르트 정도예요.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음식은 사실 아주 단 음식이 아니라 단 줄 모르는 음식입니다. 바로 설탕이 숨어 있는 음식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판 요구르트, 달달한 캔커피, 케첩, 시리얼, 가공된 조미장류입니다.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당분과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있어 혈당뿐 아니라 혈압까지 함께 자극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입맛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단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예전엔 달다고 느끼지 않던 음식도 이젠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쉽게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맛이 없더라도 덜 달게 먹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밋밋하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다시 조절됩니다. 입은 결국 몸에 맞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약보다 효과 있는 혈당 관리 루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루 2번의 손 따뜻한 물 세안입니다. 혈당과 스트레스는 서로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세안할 때 미지근한 물로 손과 얼굴을 1분 정도 감싸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주 단순한 행위지만 의외로 효과는 큽니다. 둘째는 무조건 안 되는 날의 식단 원칙을 하나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식단이고 뭐고 다 귀찮은 날엔 무조건 밥 대신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 이렇게 정해두는 겁니다. 식욕이 망가지기 쉬운 날, 이 원칙 하나만 잘 지키셔도 당위 변동폭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당뇨는 늘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오가며 우리 몸과 마음을 건드립니다. 중요한 건 나쁜 날에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을 하나쯤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약보다 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혈당 관리 습관을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식사 일기 쓰기, 30분 이내 수면 준비, 아침 햇볕 10분, 단백질 포함 아침 식사 식후 걷기, 숨어있는 당 피하기 나만의 원칙 세우기.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몸은 반드시 바뀌고 당뇨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당뇨는 수치 싸움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점입니다. 제 진료실에 꾸준히 오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로 72, 당뇨 진단을 받은 지는 벌써 2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수치가 아주 안정적이십니다. 식사도 엄격하게 조절하시고 운동도 성실히 하시지만 무엇보다 제가 감탄하는 건 몸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말을 걸어올 때 귀를 기울이면 되더라고요. 지금 당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가슴이 먼저 알려주니까요. 이젠 무시하지 않아요. 참 단순하지만 어쩌면 그게 전부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건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때입니다. 조금 피곤하니까 잠깐 괜찮겠지. 오늘은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몸은 금세 예전처럼 버티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가 그동안 많이 애썼구나. 지금은 조금 쉬어야겠구나. 당뇨를 관리하는 건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몸을 먼저 이해하고 먼저 토닥여 줄 수 있어야 진짜 건강한 삶을 오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비법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나란히 회복의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방송이 당뇨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뇨를 이기는 건 약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같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호연이었습니다.